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박승춘의 입입니다. 예, 저희 조금 전에도 보도해 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죠. 예. 네, 오늘 검찰에 출석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마침내 국정원이란 이름을 입에서 꺼냈습니다. 예. 과거에는 한 번도 그 국가보훈처가 배포한 이른바 안보교육용 DVD가 국정원 제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죠. 문제의 DVD 지난번에 민간으로부터 후원받아서 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협찬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협찬받은 데가? 그건 제가 밝히기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으로부터 협찬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국정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민간이 아닐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상 외에도요, 국회에서 2012년부터 정말 수년간 수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답이 약간은 달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국정원 개혁위에서는 이게 좀 위증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박승춘 전 처장 국회에서 워낙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돌출 발언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이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국회가 해임을 하고 싶어도 예.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건의가 안 된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말에 대해서 예. 웃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우리 민주당에서 네. 해임을 건의하는데 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네, 굉장히 화가 난 예, 모습인데요. 기억납니다. 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비리 혐의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조사를 받는다는 낭보라고 하면서 예. 박 전 처장에 대해서 적폐 중에 최고 적폐청산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질책에 대해서 웃으며 넘겼던 능구렁이다 이런 예. 표현까지 썼습니다.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남긴 거네요. 네. 오늘 어쨌든 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 출석을 했는데 그때도 약간의 또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 전 처장이 출석을 하면서요,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멀리서 걸어오다가 이제 방송 카메라들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본인도 좀 큰 가방이 민망했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방이군요. 멈칫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옆에 있던 기자를 불러가지고요, 이 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옆에 가방을 받아준 사람이 기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여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제가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했는데 결국에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짐을 싸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아마도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이 예. 한 보따리 들어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동안 많은 인사들이 이제 검찰에 소환되고 또 조사를 받았는데 저렇게 큰 가방 들고 오는 경우는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것 예,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벼락치기입니다. 예, 비트코인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뜨거운 네. 감자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건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그간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어제 법무부 발표로 여론이 크게 출렁이자 오늘에서야 이제 부랴부랴 한마디씩 했습니다. 예. 각 정당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당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예. 김성태 대표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롤러코스터 도박장을 만들어놨다면서 이 청와대 탓을 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각오로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법무부와 청와대 탓, 뭐 물론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입법권이 있는 국회 입장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 남 이야기 하듯이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이슈 이야기한 대로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회 기자들이 많이 그 관련 상임위에 이런 질문들을 좀 했었습니다. 가상화폐 예. 논란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몰라서 대책을 못 만든다 이런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연구가 아직 덜 됐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사실상 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충분한 대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모르면은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입장이라면은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네, 그 원래 지금 상임위에 사실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예. 지난달에 열린 임시국회 때 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해외 출장으로 이 논의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가상화폐 관련 그 국회 법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딱 한 가지인데요. 자세히 예. 좀 보시면 박용진 의원이 가상통화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어쨌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사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했던 그 거래소 폐지안과는 좀 방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국회에서 뒤늦게나마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놓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설익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제 기억에도 가상화폐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또 보도로 제기가 됐던 게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하는 모습,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